네, 안녕하세요. 김감자입니다. 오늘은 2월 21일 토요일이네요. 네, 설 연휴 이렇게 보내고 또 맞이한 주말입니다. 요즘 참 힘든데, 그러니까 회사 다니는 게 너무 힘든데, 어,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 연휴가 너무 좋았고, 이틀 나오는 것도 참 힘들더라고요. 이틀 나갔다 오는 것도. 그래서 참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이고 그런 채로 또 달가운 주말을 맞이했습니다. 2월 달도 이제 거의 다 가고 있네요. 네, 다음 주면 또 한 주만 남게 됩니다. 저는 어깨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음, 원래는 다음 주 수요일인 2월 25일 날에 어, 치료가 한번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의사 양반이 본인 개인 스케줄이 생기는 바람에 3월 4일 한 주를 미뤄가지고 그것도 기다리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주사 치료를 요번에 병원이 지금 네 번째 병원이에요. 근데 어, 예전 한 병원에서 주사 치료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주사 치료를 그때 한 2주 정도 안에 4번을 했는데 그때는 이게 썩 낫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주사 치료에 대한 불신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음, 그 MRI를 찍어서 MRI 판독 결과를 두고 그거 기반으로 해서 지금 주사를 맞았더니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MRI를 여기 그 동네 정형외과에 갔었고 그 두 번째 주력으로 치료받았던 병원이 두 번째 병원이었는데 나쁘지 않았는데 어, 의심을 한 거죠 뭐 제가 결과적으로 보면 워낙 또 이렇게 크게 다쳤기 때문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많이 모든 것들을 나를 곤두세우면서 의심했었나 봐요. 그래서 4번이나 맞았는데도 안 나니까 이거 어떡하느냐 뭐 수술해야 되냐 그때 4번 맞고 그 의사분이 MRI를 권고했거든요. MRI 찍어보자. 그래야 좀 뭘 알 수 있겠다. 그쵸. 그러니까 주사 치료는 뭔가 효력이 있었던 거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디가 정확하게 아픈지를 내 얘기만 듣고 치료한 거라서 그 부분이 차이가 있었던 거죠. 참 그래서 이 치료의 세계는 이 디테일이 중요한 거구나. 정확성. 이런 거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 그쵸. 근데 어떤 병원들은 자기들의 이익과 맞물려 있어가지고 정확한 판단을 하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또 과잉된 진료를 뒤집어 씌우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맨날 어렵고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내가 과잉 진료를 과하게 받고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맞는 게 맞아? 이 의심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그 정확한 진료, 그거의 수준인지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지금 상황인지를 내가 그런 행동인지를 계속 판단해야 되는 거. 어, 근데 이제 두 번째 병원은 과잉 진료가 전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전 지금. 그 병원은 좋은 병원이었던 게 맞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신임 병원이에요. 생긴 지 얼마 안 된 병원이고 의사분도 되게 젊은 분이고 어, 그 일주일 7일 내내 진료해요. 어, 그 거의 막 평일엔 8시까지 보고 이러는데 그러니까 되게 지금 열을 올려가지고 돈을 싹 지금 빼먹는 그런 타이밍이라서 엄청
그 신입으로서 열심히 하거든요. 신입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초반으로서 열심히 하는 그런 병원이에요. 근데 그게 약간 그러다 보니까 돈 욕심을 좀 내는 거 아니야? 라는 저는 판단이 쓴 거죠. 근데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만 하자. 시간을 많이 투자하고 열심히 하자는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뭔 얘기하다가 얘기했지? 그래가지고 주사 치료를 정확한 곳에 박지 않고 제가 얘기한 곳에 뒤가 아팠으니까 뒤가 아니야 해서 뒤를 좀 뭐랄까 뒤를 좀 중심적으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말대로 MRI 찍어서 MRI를 보고 아마 판단을 그래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와선 들고, 어쨌든 결론적으로 지금 네 번째 병원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사값이 한 3, 4만 원 더 비싸요. 병원 규모가 더 커서 그런지. 근데 뭐 그 사람이 그 병원의 대표 원장격이더라고요. 제가 그래도 잘 걸렸어요. 주사값 3, 4만 원이 비싸고 그런 건 좀 아쉽지만 그래도 효과를 본 그 과정이 어땠든 결론은 효과를 본 마지막 병원이다 보니 여기서 이제 치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MRI는 세 번째 병원에서 찍었고 그때 또 하필이 아니라 시기가 좋게 MRI 그 프로모션, 그 할인 프로모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MRI를 싼 값에 찍었어요. 그리고 그 덕에 그 제가 실비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영역 안에 들어와서 그걸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그래도 잘 대처한 편이다, 이런 자평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네 번째 병원, 지금 병원이랑 MRI가 10만 원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병원도 그 정도 값인데 프로모션으로 10만 원을 할인을 해줬어요. 그 1월 달 초반에. 그래서 그때 딱 1월 31일 날에 어떻게 알아보다가 촬영 일정을 정하게 되었는데 하루라도 늦었으면은 그 프로모션 못 받았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잘 됐어요. 그리고 2만 원 주면은 그 CD 결과를 구워주거든요. 그거 반드시 굽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2만 원 아까워서 그냥 묵혀두면은 내가 이렇게 다음 행동하고 하는 것에 제약이 생겨요. 분명히 그 병원 한번 다시 가가지고 CD 구워달라는 얘기하고 어쩌고, 이게 은근히 하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2만 원 그냥 뭐 투자한다, 2만 원 더 든 치료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2만 원으로 CD 구워 놓으면 이거 가지고 다른데 여러 가지 활로를 제가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아니면은 그 병원에서 무언가를 할 생각만 하게 될 텐데, 그렇게 이제 딱 닫힐 텐데 생각이. 그렇지 않고 2만 원 구워두면은 이거 가지고 다른 병원 한번 가볼까? 더 알아볼까? 이게 된단 말이에요. 저는 지금 세 번째 병원에서 수술을 권고했단 말이에요. 수술도 나쁘지 않은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길었으니까요, 시기가. 그런데 당연히 수술까지는 하기 싫으니까 더 알아본 거죠. 근데 네 번째 병원, 여기도 비슷한 규모의 병원인데 가서 수술 소견 나오면 바로 수술해야겠다, 이 생각이었는데 그리고 당연히 그럴 거라 생각했어요. 비슷한 수준의 병원이고 비슷한 진료를 해오던 병원이었어요, 알아보니까. 근데 정말 반전으로 수술을 아직은 안 해도 된다라는 소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주사치료 해보자. 근데 주사치료 분명히 내가 4회나 해봤다, 이 말도 했거든요. 이게 효과가 있는 게 맞느냐. 근데 너무나 자신있게 그 사람이 자신감이 너무 넘쳐요. 그러면서도 거만하거나 환자를 무시하는 태도도 딱히 아니에요. 그래서 아주 적절했어요, 그 의사분이. 나이대도 엄청 많지도 엄청 나이 적은 것도 아닌 느낌. 그리고 그 어깨관절 뭐 척추 이쪽으로 대표 원장이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신뢰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쨌든 자신감이 넘쳐요. 주사 치료 이거 한 번만 맞아도 되는 거 맞느냐. 내가 4번이나 주사 치료 했다 했는데 아니래. 효과 있을 거래. 효과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MRI를 보고 겨냥을 잘해서 주사 치료를 잘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샀었던 스피커가 왔습니다. 근데 정말 정말 좋네요. 제가 북쉘프 라고 하는 거 맞죠? 북쉘프 스피커를 정말 오랜만에 써요. 요 전에는 블루투스 스피커를 썼었고, 아무래도 블루투스 스피커가 이렇게 중저음을 못 담아내고, 좀 음역대가 중간에 얄팍하게 형성되어 있어가지고, 조금 음역대 재생을 온전히 해주는 역할은 못 하긴 하죠. 근데 그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스피커 하나 쓰면 저는 10년 이상 씁니다. 근데 그때 졸업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근데 그게 가격이 그때 당시도 좋은 스피커였으니까 5, 6만 원 이상대. 5만 원에서 10만 원대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지금도. 지금은 거의 단종돼서 안 파는 것 같은데. 브리츠 거고. 근데 그게 저는 그 당시에는 미니멀리즘 추구를 강력하게 하던 때라서 전선 있는 게 싫은 거예요. 무조건 무선 키보드에 그리고 무선 스피커, 그죠? 그리고 무선 마우스. 요거에 꽂혀가지고 제가 그거를 이뤄주는 마지막 퍼즐 같았달까? 그래서 졸업 선물 냉큼. 성능도 나름 좋았거든요. 블루투스 스피커 치고 되게 좋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썼죠. 그래서 그런 채로 10년을 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 귀가 거기에 익숙해져가지고 다른 욕심을 안 부리게 되다가 이제 스피커 그게 자꾸 끊기니까 이제 좀 끊기게 돼서 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끊기는 건 아닌데 어떨 때 계속 끊겨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거슬리니까 이거를 사게 된 건데 스피커를 알아보다 보니까 다시 북쉘프로 돌아가야겠다. 요 생각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욕심도 나는 거예요. 보다 보니까 그 해상도 이제 공간을 정확하게 분리해줘서 재생시켜주는가, 앞뒤 공간, 옆 공간, 그리고 음역대, 그리고 저는 좀 싫어하는 게 중저음이 너무 이렇게 왜곡된 채 강화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드라마틱하니까 스피커 파는 사람들이 아주 그냥 쉬운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싫어요. 너무 붕붕거리면 좀 싫어서 저는 그냥 모니터 스피커가 좋아요. 그냥 소리를 그대로 내주는 편인 것들. 그래서 제가 헤드폰도 그 유선 모니터 헤드폰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지? 집밥이에요, 집밥. 그러니까 뭐 평소에는 뭐 그냥 블루투스 스피커로 듣고 이럴 수 있지만 어떨 때는 좀 제대로 그냥 소리만 이제 플랫한 느낌으로 좀 그대로 듣고 싶어요. 근데 헤드폰 그 모니터 헤드폰이 그대로 나옵니다, 정말. 소리가 좀 작아요, 그래서. 근데 그게 마음에 들거든요. 근데 그게 스피커로 모니터 스피커로 나온다 이러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그렇게 샀습니다. 모니터 스피커를 쓴 적은 없어요. 처음 쓰는데 진짜 좋아요. 일단은 제가 그 유튜브 뮤직에 제 플레이리스트를 그냥 쭉 들어요. 근데 틀어놓는데 평소에 듣던 거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그냥 평소에 듣던 건데 이게 이런 구간의 해상도가 있네. 지금 기억이 나는 거는 키키의 404 최근에 많이 들었었던, 그리고 델룰루 요것들 404의 킥 소리가 되게 매력적으로 잘 이렇게 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저음으로 완전 빠져있는 킥이 아니고 되게 그러니까 중간으로 들어와 있어, 킥이. 그 음역대 EQ가. 그래서 이게 되게 빠방해요. 그거를 모르고 들었던 거야. 그리고 그 델룰루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 신스음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앞에 튀어나와 있는 채로 잘 나오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예전에 들었던 곡들 중에 듣게 됐었던 그 Warm on a Cold Night, 이제 혼내, 이제 정식명 치고는 혼이죠. 혼. 그들이 얘기한,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혼내로 익숙한 그 그룹. 얼마 전에 뭐 10주년인가? 저 10주년 기념해가지고 리바이벌에서 다시 나와서, 그것도 좋지만 늘 그렇게 됐을 때는 다시 원곡을 찾아 듣게 된다. 그리고 원곡을 들었을 때의 그 감수성, 그 당시 시절 같은 것들도 막 느끼면서 즐기는 그 아주 행복한 타임을 갖습니다. 근데 어쨌든, 근데 거기서는 뭐냐면은 하이햇이 들려. 하이햇이 그냥 명확하게 구분돼서 들리니까 이게 듣는 감정이 달라요. 감성이 참 재밌죠? 그러니까 그 소리들이 묵음돼서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블루투스 스피커로 듣는다고 해서 그게 묵음 처리된 채로 나오진 않지만, 그래서 저는 당연히 뭐 오바다, 이렇게 비싼 스피커 쓰고 이런 게 오바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호들갑이다. 들리긴 다 들리잖아.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음, 특히나 저는 이제 아주 막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작곡을 심도 있게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 EQ의 밸런스 조절이라든지 그거가 실제로 들리는 것, 이런 것들을 무수히 학습을 했기 때문에 들려요. 물론 아주 맨날 그걸 신경 쓰면서 듣는 건 아닌데, 들으려고 하면은 들리거든요. 요게 너무 EQ가 저 음악대가 깎여 있네. 맹맹하게 먹힌 소리 들리네. 아니면 너무 EQ 그 하이 쪽을 너무 살려놨네. 너무 어지럽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게 이 모니터 스피커로 들으니까 이 공간이 앞뒤가 구분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양옆이 구분이 되고, 그러니까 배치 자체도 그렇고 그 EQ의 높낮이의 차이도 이게 밸런스 있게 잘 잡혀서 나오네. 그러니까 킥이라고 해서 다 그냥 저음을 깔아주는 거 아니거든요. 어떤 킥은 좀 살려놓고, 그러니까 중간을 좀 살려놓으면은 이게 좀 더 듣기 좋은, 제 개인 취향으로 듣기 좋고, 킥을 아예 그냥 중간을 깎아버리면은 그냥 쿵쿵쿵쿵쿵쿵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울리면 좀 답답한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아노나 기타가 너무 또 하이톤을 올려놓으면은 그냥 날라다녀.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펜 양옆에 이제 중간으로부터 옆을 얼마나 벌려놓을 것인가, 이것도 다 세팅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고, 확실히 요즘 제가 유튜브로 음악을 들으면 그냥 아주 정석적으로 기업에서 아주 돈 많이 들인 장비로 마스터링해서 나온 것들도 듣고, 그냥 AI가 찍어내고 일반인이 그냥 만들어낸 수준의 것들도 감성 좋으면은 무작위로 듣거든요. 그거의 또 차이를 아예 못 느끼고 듣다가, 야, 어제 이렇게 플레이리스트에도 쭉 들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블랙 레이블의 곡들이 몇 개 있어요. 미야오나 이제 올데이 프로젝트의 곡들. 얘네들 보면은 뭐 대한민국 탑 프로듀서이기 때문에 뭐 장비는 말할 것도 없고, 뭐 그게 이제 자본이 엄청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 마스터링 기법도 세팅 값이 돼 있을 거고, 그리고 블랙 레이블이 이제 좀 힙한 거 하다 보니까 그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조절을 해놨을 거란 말이에요. 그 공간감이나 이 뭐라 해야 되지? 음역의 배치나 이런 것들이, 야, 그냥 뭐 너무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미야오랑 올데이 프로젝트가 그랬어. 물론 이제 키키나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였고요. 그러다가 이제 AI가 찍어낸 요즘 좋은 감성, 뭐 믹스한 거, 뭐 휘성의 흑인 버전 안 되나요? 이런 거, 뭐 플라이 투 더 스카이 흑인 버전 이런 것도 제가 플레이리스트에 넣어놔서 쭉 듣는데, 아 거기로 들어오니까 그냥 얇아져. 이 공간이 얇아지고 되게 플랫하고 평평해요. 그게 느껴져요. 그거가 되게 드라마틱하더라고요. 마침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를 그렇게 해놨더니만. 그러니 모니터 스피커를 추천을 합니다. 모니터 스피커가 좋아요. 그러니까 왜곡되지 않은 소리로 얘네들이 진짜 세팅을 잘 해놨거든. 사실은 그 신경 써가지고 프로들이. 그러면 그 소리 그냥 그대로 듣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의도가 있을 거고. 근데 그걸 깎아놓거든. 그 그냥 우리가 시중에 나오는 모니터 아닌 스피커들 뭐 그런 것들은 아무리 비싼 거더라도 사람들은 자극적인 거 좋아하니까 자극적인 거를 살려서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놔. 그러면은 그 프로듀서들이 처음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 마스터링 해놓은 그 값대로 안 들려. 어. 근데 의도가 다 있고 그 공간을 이 정도 벌려놨으면은 그렇게 들었으면 좋겠다. 정중앙에서. 그런 느낌으로 생각으로 의도대로 하는 거거든. 근데 그거를 놓친단 말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모니터 스피커가 좋다라는 겁니다. 지금 확실히 16만 원, 16만 7천 원이었거든요. 그대로 지금 다른 데서 다 그렇게 팔더라고요. 그 정도로 들어왔을 때 모니터 스피커를 사면 굉장히 딱 정확한 소리들을 들을 수 있다. 청취할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네요. 네. 그리고 어쨌든 뭔 얘기해야 되냐? 그 정도 얘기하겠습니다. 네. 또 음악 청취하러 가야겠습니다. 딱히 할 말은 없네요. 이제 서서히 봄이 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우수가 지났죠? 아마. 우수가 지나면은 이제 봄이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봄을 기다립니다. 네. 자, 마치겠습니다.